전라북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일부 자치단체들과 사회단체들이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중에 분사하는 드론 방역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번방 텔레그램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제 부안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김종회 후보를 만나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붙잡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전북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진철 기자, 이번에 조사에 들어간 사건이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 수명으로부터 받은 성착취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마찬가지로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방을 통해 접촉한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또 전북지방경찰청이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불법 음란 영상물을 조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특별수사단은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며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박사본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수사팀은 사이버 수사대를 주축으로 지능범죄수사대, 여성청소년팀 등에서 수사관 18명이 합류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 익명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영상물 제작 유포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관련자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진철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들과 사회단체들이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야외에서 공중에 분사하는 드론 방역의 경우에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실내에서는 소독제를 분사한 뒤 닦아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남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자원봉사단체들의 방역 활동이 한창입니다. 일부 자치단체들의 경우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건물 옥상과 예벽 소독을 위해 드론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장상동 나눔이 봉사단 회원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서 관내 불우이웃을 청소와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대비하여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데요. 상가 및 가정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이용한 방역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 효과가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과 접촉이 없는 건물 외벽이나 공중에 분사되는 경우 바이러스 소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가 없는 어깨에 매는 분무기 같은 걸로 쏘고 있던 돼 있어요. 좀 지치면은. 근데 지금 거의 그렇게 안고 지자체에서 막 약간 드론으로 막 촬영 같은 거 뭐 살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문제가 되는데 건물 내부나 일부 이제 입구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독을 해주고 닦아주고 해야 되는데. 방역 전문가들은 특히 공중살포를 포함한 모든 방역 작업 후 인체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닦아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근데 살균제 중에 의약 예품은 전체적으로 뿌리게 되면 공중 분사를 시키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고체가 돼서 먼지가 날리면 그것이 이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이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약 예품 살균제는
당연히 뿌리게 되면 바꿔줘야 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와 사회단체는 물론 일반 상가와 주택마다 자체 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잘못된 방역 방법으로 예산만 낭비하거나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방역법을 숙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라북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저희 전북방송은 우리 지역 출마자를 만나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제 부안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김종회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네, 먼저 출마하게 된 계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김제와 부안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비전과 경험, 역량과 성실성 모든 면에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특히 김제와 부안은 새만금 중심 도시입니다. 김제와 부안이 새만금 개발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개발 필수적입니다. 친환경 개발을 위해서는 새만금의 즉각적인 해수유통이 필요합니다. 즉각적 해수유통, 저 김종회가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미 김제 부안 주민들에게 검증받은 일꾼입니다. KTX 김제역 정차, 과선교 확포장, 국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 가력 선착장 확장 등 10년 이상 답보 상태이던 지역의 사안들을 시원하게 해결했습니다. 4년 전 주민들께 약속했던 공약 이행률을 언론들로부터 으뜸이라는 평가도 받았고요. 국회에서는 발군 후 입법 활동을 선보이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가결률 2위, 법안 발의 7위의 실적도 거뒀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 우수원 구관왕을 비롯 전북 지역 국회의원 중 새만금 예산 1조 4천억 원대, 김제 부안 예산 1조 3천억 원대를 기록하는 등 예산 확보 1위 성적을 거뒀습니다. 또한 저는 비전과 경험, 역량과 성실성 모든 면에서 철저히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제시와 부안군이 당면한 현안 두 가지와 또 대안도 함께 듣고 싶은데요. 즉각적인 해수유통만이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을 보장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약 4조 4천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새만금호 유입수는 현재 시궁창을 방불하고 있습니다. 13곳 측정 지점 중 11곳이 최악인 5, 6급수로 확인되고 있고요. 최악의 등급인 5, 6등급의 수질에서는 기업 투자와 인구 유입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9천억 원을 투입해서 국제협력용지에 200만 평 규모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변도시의 물 상태가 악취를 풍기는 5급수, 6급수라면 기업도 사람도 모두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를 조성하더라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될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만금은 국제적 조롱거리, 실패한 국책 사업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 정부는 새만금에 더 이상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만금을 착공한 1991년 이후 전북 지역 수산액 손실액은 최소 7조 원, 최대 15조 원에 달합니다. 새만금이 담수호를 전제로 추진되면서 전북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으며 전북 경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사람과 돈이 몰리는 수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대한 자연의 복원력으로
더러운 물을 정화하는 해수 유통만이 정답입니다. 또 두 번째, 저는 부창대교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부산 파주 간 국도 77호선 중 유일한 단절 구간인 부안과 고창을 다리로 연결하는 국비 6,425억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주민들의 편익 증진, 연간 1천만 명에 달하는 새만금 관광객 흡수, 관광자원 활용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부창대교는 지난 1월에 대통령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도지사가 정치력을 발휘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역대 국회의원이 해결하지 못한 대형 프로젝트 저 김종유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저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108만 명이었는데요. 오늘날의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는 더 심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급 인구 정책부를 신설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미처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새만금 해수 유통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즉각적인 해수 유통을 통한 새만금 친환경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들은 즉각적인 해수 유통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유권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후보자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서 뼈를 묻을 진짜 토박이를 뽑을 것인지 아니면 바람처럼 왔다가 떠날 사람을 뽑을 것인지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당보다는 인물, 검증된 능력과 비전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제 부안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김종회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읍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과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등 모두 67억 원 규모입니다. 정읍시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8,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에 비가 그치겠는데요. 다만 전북 동부 내륙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정읍이 9도, 김제, 부안, 고창이 10도, 순창, 임실은 12도, 남원 1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고창이 12도, 김제와 부안, 정읍 13도, 임실 14도, 남원과 순창은 15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 비는 오전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빨래는 잘 마르지 않겠고요. 외출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하셔야 한다면 우산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많겠는데요.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다소 낮겠고 일요일에는 특히 아침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내륙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오전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2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